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8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부역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미 ETF 열풍, 개미 올해 4조 더 샀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 펀드를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올해 들어 투자 금액이 4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우학개미는 미국 기술주, 2차전지, 반도체 ETF를 비롯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상품에까지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고령층, 돌파감염, 비상, 사망자율의 60대 이상,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특히 고령층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층 등의 추가 접종 간격을 접종 완료 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응급 환자 이송 체계를 강화하는 등 고령층 방역 강화에 나섰다. 감염 확산세는 60대 이상 고령층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위중증 환자의 82%, 사망자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접종을 일찍 시작한 고연령층이 기본 접종 이후 면역이 약화돼 돌파 감염률 및 중증화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일수출 규제, WTO 제소한 정부, 중요소 사태엔 실익적어, 신중, 지난달 중국의 갑작스러운 요소, 수출 규제로 국내의 요소수 대란이 빚어졌지만 정부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았을 때 WTO 제소 카드를 흔들며 맞대응했던 것과는 달리 신중한 모습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기재부, 3년 전 추계 방식 바꾸고도 법인, 소득, 부가세수 몽땅 오판, 세수 추계 논란으로 부처 신뢰에 타격을 입은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핵심 세수의 추계가 대부분 잘못된 데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세수의 급격한 증가가 목표 세수 달성률을 크게 끌어올렸고 역대급 초과 세수 오류가 발생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반문연합, 구상하던 윤선대위 출범, 급제동,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혼선 양상이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 후보 간에는 17일 선대위 구성안 합의 여부를 두고 말이 엇갈렸다. 윤 후보가 선대위에 김 전 위원장뿐 아니라 김한결 전 민주당 대표, 김병준 전 위원장 등 자신의 멘토들을 아우르려고 하면서 신경전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대선 코앞인데 의원들 술자리 많고 외유 나갈 생각만, 여권, 책사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현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 모두 지지율 정체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위기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판을 의식한 듯 송영길 대표는 의원 전원을 지역으로 내려보내 뛰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미,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콘, 만지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치러지는 동계올림픽에 공식 외교사절단 없이 선수단만 파견하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신장 지역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미국 정부 관료들을 올림픽에 참석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올림픽 개최를 통한 중국의 체제 선전에 동원되지 않겠다는 의중도 담겨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플랫폼이 시장 혁신, 잘한 점도 평가할 것.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따질 때는 시장 경쟁을 얼마나 저해했느냐와 함께 시장 효율성을 얼마나 증대시켰나를 함께 고려할 것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산업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심사할 때 효율성 증대 효과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경쟁을 얼마나 저해했느냐에 주로 초점을 뒀던 다른 산업 분야와는 달리 플랫폼 업체의 행위가 전체 업계의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를 참작해 불공정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3년 끌던 교보생명기업 공개, 내년 제시동, 교보생명이 내년 상반기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를 재개한다. 이 회사는 2018년 하반기 IPO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3년 넘게 끌어온 재무적 투자자와의 구속성 분쟁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상반기만 18억, 대표보다 증권사, 연봉왕, 과장이 목표죠. 평균이라는 수치에서 벗어나면 증권가 연봉은 더욱 요지경이다. 올해 상반기 증시 강세로 증권사들이 모두 실적을 보이며 억대 연봉자도 다수 등장했다. 회장, 사장 등 대표급 인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과 업계를 나란히 할 정도의 보수를 받는 차장, 과장급도 적지 않았다. KTB투자증권이 대표적인데 이 회사 정승용 과장, 이승민 차장, 김려한 차장 등의 보수는 오너 경영자인 이병철 회장의 보수보다 많았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한국방산세 역사 썼다. UAE의 천궁이 미사일 4조 수출, 항공기는 물론이고 적의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천궁이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 천궁 미사일의 첫 수출이자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국내 방산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 거래로 기록된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16일 트위터를 통해 천궁이 구매 계획을 밝혔다. UAE 국방부는 이날 한국의 방공체계인 M-SAM을 들여올 계획이라며 계약 규모는 약 129억 디르함이라고 밝혔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현대중그룹 선체관리 로봇으로 금맥캔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선체관리 시장에 진출한다. 지난달 승진해 경영 전면에 나선 정기선 현대중공업 지주사장이 주도할 신사업 중 하나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지주 계열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는 로봇 선책 청소기업 타사글로벌과 선체관리 로봇 솔루션을 개발해 내년부터 상용화에 착수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네이버새 사령탑, MZ세대, 풍고, 해외 공략 승부수, 네이버새 사령탑의 키워드는 젊은 글로벌 전문가로 요약된다. 벤처기업이었던 네이버를 한국을 대표하는 빅테크로 성장시킨 1세대 경영진이 퇴진하고 글로벌 공략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국제 감각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40대 리더를 파격적으로 발탁해 제2의 도약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K바이오 1조 원대 이딴 기술 수출,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잇따라 1조 원대 초대형 기술 수출, 잭팟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올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규모는 지난해 10조 원을 넘어 11조 원대를 돌파했다. 17일 바이오 기업 포르노이와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는 각각 1조 3억 9,500만 원, 1조 2,127억 원 규모 기술 수출을 이뤘다고 밝혔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 건강기능식품의 총력전.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이라는 기존 틀을 벗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본격적인 영역 확장에 나섰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너뷰티 솔루션 브랜드 바이탈뷰티가 대표적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아모레퍼시픽이 미래 먹거리로 본격 육성하고 있는 분야다. 바이탈뷰티는 최근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피부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 슈퍼콜라겐 라인업을 전면 리뉴얼하고 더욱 강력해진 슈퍼콜라겐 에센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리비안 이어 루시드도 포드 시총 제쳤다. 테슬라 대항마로 꼽히는 루시드 모터스가 리비안에 이어 107년 역사를 자랑하는 포드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 루시드가 향후 매출 지표인 사전 예약 건수에서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데다 전기차를 향한 소비자의 믿음이 갈수록 확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불황인데 개인회생 중도 폭이 확 줄었네. 코로나19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빚을 갚아나가기 한층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지만 지난해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도 탈락한 채무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발 경기 악화가 심화하던 지난 4월 서울외생법원이 개인회생 절차 불수행 기준을 완화하면서 변제 유예기간을 준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곽상도, 하나은, 최윤길, 압수수색, 대장동, 수사급물살, 대장동 특혜 개발,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22일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방위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수령 의혹과 관련해 그의 자택과 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완료하는 한편 최윤계 전 성남시의회 의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8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